안녕하세요. 서초 TOT 학원 강사 이혜수입니다. 지금부터 서예일중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기출문제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번 문제부터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가는 100이 되겠죠? 나도 가와 똑같습니다. 100. 그리고 니은에서 기억을 변끼리 빼면요. 100x에서 x를 빼는 거죠. 그러니까 다는 99x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계속 풀어보면 라는 어떻게 될까요? 87.878787에서 0.8787을 빼면 87이 남습니다. 그래서 라는 87이 됩니다. 그래서 마는 99x는 87에서 99를 넘겨줘야 됩니다. 그래서 99분의 87이 되고요. 이건 약분을 하면 33분의 29. 정답은 3번입니다. 2번 문제입니다.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직접 다 나눠봐야 되는데요. 2번 문제를 나눠보면 1번부터 나눠보겠습니다. 0.57142857. 그래서 이만큼이 순환마디가 되고요. 2번 같은 경우에는 0.5454 땡땡땡. 그래서 순환마디가 2개가 되겠네요. 3번 같은 경우에는 0.185185 점점점 이어서 3개. 그리고 4번은 1.5555 이어서 1개가 되고요. 5번은 0.281818 이어서 2개가 됩니다. 그래서 가장 긴 것은요. 1번이 되겠네요. 나눠봐야 돼서 조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시간을 잡아먹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래도 당황하지 않고 풀어 내려가길 바랍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3번 같은 경우는 41분의 3을 순환소수로 나타내면 이렇게 됩니다. 순환마디에는 5개의 숫자가 있죠. 그래서 이 5개의 숫자를 더해보면 18이 됩니다. 그러면 18이 몇 번 곱해질까요? 99가 아니라 100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20번이 곱해지면 100번째 자리 숫자의 합이 되겠죠. 그러면 360이 될 것이고 이 중 마지막 숫자인 7을 빼주면 353이 정답이 됩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4번은 일단 280분의 126 분자와 분모를 소인수 분해해야 하는데요. a 플러스 n의 최소값을 구해야 하니 10의 n제곱 분의 a의 최소값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소인수 분해를 하면 이런 모양이 되고요. 이 모양에서 약분을 하면 2의 제곱 곱하기 5 분의 3의 제곱이 됩니다. 이때 분모를 10의 거듭제곱꼴로 만들어 주려면 분자와 분모에 5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분모는 10의 제곱, 분자는 45가 됩니다. 그러면 a의 최소값은 45, n의 최소값은 2가 되겠죠? 그래서 a 플러스 n의 최소값은 47이 됩니다. 5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5번은 세로로 연속된 날짜 2개를 분수와 같이 생각할 때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분수를 찾는 문제입니다. 유한소수가 되려면
어떠한 조건이 필요할까요? 기약 분수로 만들었을 때 분모에 2와 5만 있어야 되겠죠. 그런 숫자를 한번 찾아보면 8분의 1, 그리고 10분의 3, 그리고 14분의 7, 16분의 9, 20분의 13, 28분의 21, 그리고 25분의 18이 있겠죠. 이 숫자들을 기약 분수로 나타내면 분모에는 2와 5만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찾을 수 있는 분수는 모두 7개가 되겠네요. 6번은 옳은 것을 모두 고르는 문제입니다. 무한소수는 모두 유리수일까요? 아니죠. 무한소수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무한소수는 순환소수와 순환하지 않는 소수로 나뉩니다. 순환하지 않는 소수는 무리수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습니다. 니은 보겠습니다. 모든 유리수는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다. 순환하는 소수도 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디귿 보겠습니다. 모든 기하 분수는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다. 아니죠. 순환소수도 기하 분수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디귿 선지 또한 틀렸습니다. 리을 보겠습니다. 무한소수 중에는 유리수가 아닌 것이 있다. 맞죠? 아까 얘기한 순환소수가 아닌 무한소수 중들은 무리수가 됩니다. 그리고 미음 보겠습니다. 순환소수는 소수점 아래 일정한 부분이 계속 반복되는 무한소수. 맞죠? 기본 정의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그러면 7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 식은 먼저 분수로 다 고쳐줘야 하는데요. 분수로 고쳐주면 99분의 14x 마이너스 90분의 4는 2 마이너스 9분의 2x가 되죠. 그래서 이 식을 x는 x끼리, 상수는 상수끼리 계산을 해주겠습니다. 분모를 다 통분해서 계산을 하면요. 99분의 36x는 90분의 184가 나옵니다. 이걸 이제 x는 으로 계산을 해주면 90분의 184에다가 36분의 99를 곱해주면 됩니다. 약분하겠습니다. 이제 계산을 해주면 90분의 506이 나옵니다. 그럼 이걸 직관적으로 5번이다 라고 확인을 할 수 있는 친구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직접 나눠봐야 하는 친구도 있을 텐데요. 이건 직접 나눠보거나 아니면 선지에 있는 순환소수들 중에 답이 될 것 같은 걸 고르셔도 됩니다. 원하는 대로 선택하시면 되고요. 직관적으로 나오면 제일 좋겠죠.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기본적인 단항식의 계산인데요. 일단 x세제곱 나누기 x세제곱은 x의 세제곱 빼기 3 같은 숫자를 나눈 것이니까 1이 나와야 되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2번은 2의 x제곱 y의 세제곱 이건 각 항에다가 다 세제곱을 해줘야 됩니다. 그럼 8, x의 6제곱, y의 세제곱이 되겠죠? 이건 앞에 상수에 세제곱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다음 a의 5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a의 세제곱 곱하기 2는 a의 5제곱 곱하기 a의 6제곱 이겠죠? 그래서 a의 11. 답은 3번이 되겠네요. 4번도 한번 보면 4번은 계산해주면 9의 x의 10제곱 나누기 3의 x의 제곱이니 앞에 3이 남아야 됩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5번은 x의 세제곱과 x의 7제곱을 더해주면 x의 10제곱, y의 5제곱과 y의 4제곱을 더해주면 9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번 문제는 a를 밑을 2로 바꿔주면 2의 제곱 3의 x제곱이 됩니다. 그러면 2의 6제곱의 x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에 b는 밑을 2로 바꿔주면 2의 6y제곱이 됩니다. 그럼 a 곱하기 b를 해주면 2의 6x 곱하기 2의 6y가 되겠죠? 그러면 2의 6x 플러스 y가 됩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간단하게 풀리겠죠? 2의 6 곱하기 3제곱이니까 2의 18제곱이 됩니다. 선지에 답이 없다고 당황하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이는 8로 밑을 바꿔주면 6제곱이 되니까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0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문제 보기에서 정보를 잘 뽑아내야 하는 문제인데요. 0.01cm와 2나노미터의 크기를 비교하라는 문제입니다. 1cm 같은 경우에는요, 10mm고요. 그러면 0.01cm는 0.1mm가 되겠죠? 그리고 1mm는 10의 세제곱 마이크로미터입니다. 그러면 0.1mm는 10의 제곱 마이크로미터가 되겠죠? 그리고 1마이크로미터는 10의 세제곱 나노미터입니다. 그러면 10의 제곱 마이크로미터는 10의 5제곱 마이크로미터가 되겠죠. 그러면 이 나노미터와 10의 제곱 마이크로미터는 10의 5제곱 나노미터가 되겠죠. 그러면 10의 5제곱 나노미터와 2나노미터를 비교하면 10의 5제곱 나노미터는요. 2나노미터에다가 5를 곱하고 10의 4제곱을 해준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 문제들은 합과 곱으로 이루어져 있네요. 그래서 이 합들을 잘 곱으로 변환시켜 주어야 합니다. 분모부터 살펴보면요. 3 곱하기 9의 세제곱이고요. 분자는 5 곱하기 10의 4제곱입니다. 그리고 뒤의 식은 4 곱하기 2의 세제곱, 분자는 3 곱하기 18의 4제곱입니다. 그러면 약분이 되는 것 먼저 계산을 해볼게요. 약분이 되는 것 먼저 계산을 해주면 3과 3이 약분이 되겠죠. 그리고 18 같은 경우에는 쪼개주어야 하는데요. 9의 4제곱과 2의 4제곱으로 쪼개주겠습니다. 그러면 9의 세제곱에서 9의 4제곱이 약분이 돼서 9가 남을 것이고요. 2의 4제곱에서 4가 약분이 되겠죠. 그러면 2의 제곱이 남습니다.
이걸 다시 2의 세제곱과 약분을 해주면요. 2가 남는데 이걸 여기서 한 번 더 나눠주겠습니다. 그러면 2 곱하기 5에서 2가 약분이 되고 10의 세제곱이 남겠죠. 그러면 이걸 다시 최종적으로 계산을 해주면 5의 제곱 곱하기 9 곱하기 10의 세제곱이 됩니다. 그럼 이 앞에 있는 숫자가 몇 자리 숫자인지만 알면 이 자연수가 몇 자리인지가 나오겠네요. 그러면 25 곱하기 9니까요. 얘는 세 자리가 됩니다. 거기에 10의 세제곱이 곱해져 있으면 0이 3개가 붙겠죠. 그럼 세 자리에서 0이 3개가 붙으니까 6자리. 2번이 답이 됩니다. 12번 보겠습니다. 2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3에 어떤 다항식을 원래는 더해야 됐어요. 근데 이 다항식을 빼줬대요. 이걸 빼줬더니 식이 4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3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어떤 다항식을 구해내야 원래 식을 구할 수가 있겠죠? 이 네모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방정식 문제죠. 2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3에서 4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3을 빼주면 됩니다. 그러면 2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3 마이너스 4x제곱 플러스 7x 마이너스 3이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2x가 되겠죠? 이 어떤 다항식을 구했으니까 원래대로 계산만 해주면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2x를 해주면 됩니다. 그럼 뭐가 나와요? 마이너스 3x 플러스 3이 나오죠? 깔끔하네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3번 보겠습니다. 반지름의 길이가 3a제곱 b인 반구 모양으로 생긴 유리잔으로 삼각기둥 모양의 그릇에 물을 가득 채우려고 한대요. 그러면 우선 이 반구 모양의 잔에 얼마만큼의 물이 들어가는지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그러면 9의 부피를 구하는 공식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9의 부피는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이죠. 그러면 이 반지름의 자리에 반지름인 3a제곱b를 넣어보겠습니다. 그럼 3분의 4 파이 곱하기 27 a의 6제곱 b의 세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럼 36 a의 6제곱 b의 세제곱 파이가 되겠네요. 근데 이 반지름의 길이가 3a제곱 b인 반구 모양의 잔은요. 반구이기 때문에 반구의 부피는 18a의 6제곱 b의 세제곱 파이가 되겠네요. 2로 나눠줬어요. 그럼 이걸 5번 가득 담아 부었다고 했어요. 그러면 삼각기둥 모양의 부피는요. 여기다가 5를 곱해준 90a 6제곱 b의 세제곱 파이가 되겠네요. 그러면 삼각기둥 모양의 부피는 어떻게 구해요? 밑면을 직각을 낀 두 변의 길이가 나왔으니까 밑면을 구해주면 밑면의 넓이는 2분의 1 5ab 곱하기 3b의 제곱이죠. 여기다가 높이까지 곱해주면 부피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높이는요. 90a의 6제곱 b의 세제곱 파이에서 나머지 것들을 나눠준 게 되겠네요.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4번은 1차 부등식 문제입니다. 1차 부등식에서 주의해야 될 게 있죠. 1차 부등식은 방정식과 다르게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면 부등호의 방향이 반대가 되죠.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어요. 이것에 주의해서 문제를 풀면 문제가 잘 풀릴 겁니다. 그래서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2분의 1을 나눠주면 또는 마이너스 2를 곱해주면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겠죠? 그래서 1번은 맞아요. 2번 같은 경우에는 2를 더해주고 양변에 2를 더해주고 3을 곱하면 부등호의 방향은 안 바뀌죠? 그래서 2번도 맞아요. 3번 같은 경우에는 A와 B 앞에 음수가 곱해져 있죠. 그럼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는 게 맞죠? 그래서 3번도 맞습니다. 4번은 N은 자연수이고 A보다 B가 크고 B보다 0이 클 때 이때 A제곱 문제에 약간 오류가 있네요. 지금 부등호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느냐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선생님이 간단한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A가 마이너스 3이고 B가 마이너스 2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A제곱은 9고 B제곱은 4죠. 이렇게 음수의 제곱을 해주면 부등호의 방향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건 항상 옳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5번은 A가 음수일 때를 살펴보는 거죠. A가 음수일 때 마이너스 A는 양수가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AX가 3보다 크다의 해는 마이너스 A로 나눠주면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5번은 맞는 얘기죠. 살짝 헷갈릴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1차 부등식이 아닌 것은? 이라고 나왔습니다. 이런 문제에서는 대부분 잘 살펴봐야 할 게 무엇인가요? x가 사라지는지 안 사라지는지를 살펴봐야 되겠죠. 1차 부등식의 모양은 보통 ax는 b, 그리고 가운데에 이런 4개의 부등호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a가 0이면 안 돼요. 그쵸? a가 0이면 안 되는데 1번 문제 없고 2번 문제 없고요. 3번도 문제 없죠. 4번은 살짝 헷갈릴 수 있는데 부호가 반대예요. 그래서 이항을 시켜도 x가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5번은 보면 x제곱 마이너스 3x가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다. 그래서 이항시키면 2차항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 문제를 1차 부등식이라고 오해하기 쉬운데 1차항도 같이 사라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2가 0보다 크다. 이것만 남아요. 그러면 얘는 1차 부등식이 아니겠죠. 이런 부분을 꼼꼼하게 잘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차 부등식 4x-6이 2x보다 크다의 해를 수직선 위에 바르게 나타낸 것은? 그럼 이항 먼저 시켜주면요. 2x가 6보다 작다. 그리고 x가 3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 부등호에 등호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구멍이 뚫린 아이를 찾아주셔야 하고요. 맞는 선지는요. 지금 잘 안 보이지만 네 번째 그림인 4번이 되겠네요. 넘어가겠습니다. 1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7번은 부등식을 2번 풀어줘야 하는 문제네요.
지금 첫 번째 식의 해가 x가 3보다 작다로 부등호의 방향이 반대가 되어 있어요. 이 식을 정리해보면 이렇게 부등호의 방향이 여기서 바뀌었다는 건데, 그럼 a가 일단 음수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나오고요. 얘가 3입니다. 그럼 a분의 2b가 얼마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2라는 거죠. 그러면 a가 음수였으니까 분수로 나눴는데 지금 음수가 나왔다. 그럼 b는 부호가 다르다는 거겠죠? 그래서 b는 양수가 됩니다. 그래서 bx 마이너스 4a 플러스 b의 해는요. 지금 여기 부호가 빠졌네요. 이렇게 돼야 됩니다. 0보다 작다가 들어가야 돼요. 0보다 작다의 해는요. bx 4a 플러스 b가 될 거고, 이건 나눠도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지가 않아요. 왜냐면 b가 양수니까요. 그래서 그대로 가져가고, 그러면 b분의 4a 플러스 1이 됩니다. a분의 2b가 마이너스 2였기 때문에요. 이 방정식에서 b는 마이너스 a가 돼요. 그래서 이 식은 마이너스 4 플러스 1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다.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번에는 소수와 분수가 들어간 1차 부등식을 푸는 문제가 나왔어요. 이런 문제가 나올 때는 적절한 수를 곱해주면 문제를 풀 수가 있죠. 그래서 3.5x와 3분의 1이 나왔기 때문에 30을 곱해주도록 하겠습니다. 30을 곱해주면 105x가 되고요. 뒤에는 60이 돼요. 그리고 여긴 10이 곱해지니까 50x 플러스 170이 됩니다. 이항시켜주면 55x가 110보다 크다가 나올 것이고요. 그럼 x는 55분의 110보다 크겠네요. 19번 문제 보겠습니다. 현우랑 주영이가 가지고 있는 초콜릿 수는 35개고요. 현우가 주영이에게 초콜릿 2개를 주면요. 현우는 주영이가 가지고 있는 초콜릿 수의 2분의 3배보다 작대요. 이걸 기준으로 식을 세우면 되겠네요. 처음 주영이가 가지고 있는 초콜릿 수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주영이가 가지고 있는 초콜릿 수를 x라고 둘게요. 그리고 현우가 가지고 있는 초콜릿 수는 합해서 35개가 돼야 되니까 35-x개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현우가 주영이에게 초콜릿 2개를 주면요. 초콜릿 수가 어떻게 바뀔까요? 33-x가 되고 주영이는 x 플러스 2가 되겠죠. 이 상태에서 현우가 가지고 있는 초콜릿 수가요. 주영이가 가지고 있는 초콜릿 수의 2분의 3배보다 작대요. 그럼 이 부등식을 풀어주면 되겠네요. 이 부등식을 풀어보면 양변에 2를 곱해보겠습니다. 66-2x가 3x 플러스 6보다 작다죠. 그럼 이항을 시켜주면 5x는 60보다 크다. 그럼 x는 12보다는 커야 되겠네요. 그러면 주영이가 가지고 있는 초콜릿 수는 12보다 커야 되니까 12개가 될 수가 없습니다.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마지막 객관식 문제예요. 이 문제는 조금 복잡합니다. 그래도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 문제는 1차 방정식을 먼저 푼 다음에 1차 방정식을 풀어서 나온 정보로 1차 부등식을 풀어야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조금 복잡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는데 차분하게
풀어보면 풀리는 문제니까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5시에 출발해서 오후 6시에 시작하는 학원 수업에 가려고 하니까 우리에게는 시간이 얼마가 있을까요? 1시간이 있겠죠? 우리에겐 시간이 1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먼저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올 거래요. 도서관까지 자전거를 타고 가요. 그래서 첫 번째 코스는 집에서 도서관까지 갑니다. 집에서 도서관까지 갈 때는요, 시속 12km/h로 가요. 그리고 올 때는 10km/h로 옵니다. 네, 도서관에서 8분을 쓴다고 하네요. 근데 갈 때보다 올 때 2분 24초가 더 걸렸다고 해요. 2분 24초가 더 걸렸다고 하니까 이걸 기준으로 1차 방정식을 풀어주면 되겠죠? 지금 속력과 시간이 나왔어요. 우리가 모르는 게 있죠. 모르는 건 집에서부터 도서관까지의 거리예요. 이 거리를 X킬로미터라고 두겠습니다. 지금 시간에 대한 식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식을 세워줘야 되는데요. 시간은 어떻게 구하죠? 거리를 속력으로 나눠주면 되죠. 시간은 거리를 속력으로 나눠주면 되니까 갈 때 걸린 시간은요. 12분의 x입니다. 그리고 올 때 걸린 시간은요. 10분의 x가 되겠죠. 근데 갈 때보다 올 때 2분 24초 더 걸렸대요. 그러면 갈 때 걸린 시간에 2분 24초를 더해주면 올 때 걸린 시간과 똑같아지겠죠. 여기서 조금 어렵습니다. 2분 24초를 우리가 시간으로 바꿔야 돼요. 시간으로 바꿔야 돼요. 그러면 일단 모두 초로 바꾼 다음에 3600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러면 2분을 초로 바꾸면 120초니까 144초를 3600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방정식이 참 복잡하죠. 그래서 분모에 3600이 있기 때문에 양변에 3600을 곱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오냐면 300x 플러스 144는 360x가 되겠죠. 그럼 60x는 144. 그래서 집에서부터 도서관까지의 거리는 60분의 144가 됩니다. 이렇게 계산을 해놓고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집에서 도서관까지 갔다 오는데 몇 분이 걸렸냐예요. 집에서 도서관까지 갔다 오는데 몇 분이 걸렸냐면 집에서 도서관까지 갔다 오는 데는 12분의 x, 가는데 12분의 x, 오는데 10분의 x 걸렸고요. 그리고 8분을 도서관에서 소요했어요. 이걸 계산을 한번 해줍시다. 이걸 통분을 해서 계산을 해주면 600분의 344가 나옵니다. 600분의 344 시간을 집에서 도서관을 갔다 오는데 썼어요. 그러면 남은 시간은 몇 분이 될까요? 600분의 256이 되겠죠. 그래서 600분의 256 시간 안에 학원 수업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제 두 번째 식을 한번 세워봅시다. 첫 번째 식이 1차 방정식을 세우는 거였다면 이제 두 번째 식이 본격적으로 1차 부등식을 세우는 문제예요. 사실 이 1번식을 세우는 것에서 계산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많이들 틀렸을 거라 예상하는데요. 1번식까지만 계산을 다 했다면 2번식은
크게 어려울 건 없습니다. 이번에는 집에서 학원까지 가야 돼요. 집에서 학원까지 가는데 집에서 학원이 몇 킬로미터인지 몰라. 그러니까 이걸 또 X 킬로미터라고 한번 둘게요. 가는 건데 시속 8km의 속력으로 간대요. 그러면 이때 걸리는 시간은요. 8분의 X가 되겠죠. 이 시간인데 얼마 안에 가야 돼요? 600분의 256시간 안에 가야 돼요. 그래서 이것만 계산하면 문제가 풀립니다. 이 안에 가야 하니까 등호가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x를 구하는 거니까요. 계산을 해주면 75분의 256이 나옵니다. 정답은 5번. 계산이 정말 까다로운 문제였어요. 그렇지만 차근차근 풀면 풀리는 문제였습니다. 1차 부등식 문제인데 1차 방정식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서 조금 까다로울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객관식 문제가 다 끝나네요. 서술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술형 문제는 기본적으로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어요. 객관식에 비해 계산도 간단했고요. 자, 그러면 풀어보면 A는 150보다 작은 세자리 자연수다. 세자리 자연수고요. 그리고 102분의 17 곱하기 A는 유한소수, 130분의 9 곱하기 A는 유한소수. 이렇게 유한소수라는 조건이 나와 있네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분수들을 일단 소인수분해를 해야 되겠죠. 102분의 17을 소인수분해를 해보면 2 곱하기 3 곱하기 17분의 17이 나와요. 기하분수로 나타내면 2 곱하기 3분의 1이 되겠죠. 유한소수가 되려면 기하분수로 나타냈을 때 2나 5 외의 숫자는 있으면 안 돼요. 그럼 여기서 A가 3의 배수구나 라는 걸 우리는 알아낼 수 있어요. 130분의 9도 한번 소인수 분해를 해봅시다. 130분의 9는요. 2 곱하기 5 곱하기 13분의 9예요. 이건 약분을 따로 할 수 있는 게 없네요. 그러면 2 곱하기 5 곱하기 13분의 9에다 A를 곱해야 되니까 A는 13의 배수라는 게 나오네요. 그래서 이 1번과 2번을 종합해보면 A는 39의 배수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150 이하의 숫자 중에서 39의 배수는 117이 나오겠네요. 117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답은 117입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서술형 문제도 간단한 계산 문제네요. 계산 한번 해봅시다. 1번 문제부터 풀어보면 6a 15b 2a 플러스 12b가 되겠네요. 그러면 4a 3b가 되겠습니다. 2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2번 문제는 곱하기로 풀면 더 간단하게 풀 수 있죠. 곱하기로 나누기를 바꿔서 풀어보겠습니다. 역수를 써주면 4b분의 3을 곱해주는 거예요. 계산해보면 3a가 남고요. 앞에는 3a의 제곱이 남죠. 그리고 뒤에는 12의 a, b가 남겠네요. 그래서 3a 제곱 마이너스 12ab가 정답입니다.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는 괄호가 있어서 계산이 어려울 수 있는데요. 괄호를 안쪽부터 차근차근 풀어주면 전혀 어렵지가 않아요. 3번 보면 30ab 플러스 3a 제곱이 됩니다.
이게 마이너스가 곱해지면 마이너스 30ab 그리고 마이너스 3a가 되겠죠? 이제 4ab랑 같이 계산을 해주면 마이너스 26ab 마이너스 3a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앞에 마이너스를 다시 곱해주면 다시 플러스가 되고요. 그러면 5a 제곱 플러스 26ab가 정답이 되겠죠. 서술형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서술형 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1차 부등식의 활용 문제예요. 그래서 문제를 잘 읽고 식만 잘 세워주면 됩니다. 지금 보면 이 표는 식용곤충 100g당 영양소 함유량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쌍별이 20g과 꽃뱅이를 사용해서 지방 5g 이하가 포함된 빵을 만든대요. 그럼 우리 꽃뱅이의 양이 궁금하니까 꽃뱅이의 양을 x라고 두면 되겠죠? 그런데 이 표는 식용곤충 100g당 영양소 함유량이니까 이걸 다 100으로 나눠줘야 돼요.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건 뭐예요? 궁금한 건 지방이죠. 그러니까 지방만 보면 됩니다. 보면 쌍별이가 20g이라고 했으니까 100분의 14 곱하기 20 그리고 꽃뱅이는 모르죠. 그래서 100분의 18 곱하기 x가 5g 이하였으면 좋겠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 식을 풀어주면 되겠죠? 이 식을 풀어주면 양변에 100을 곱해서 x는 9분의 110보다는 작으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x가 9분의 110 이하이다 라고 풀면 됩니다. 여기까지 서일중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기출문제를 풀어보았는데요. 지금까지 들어주시느라 고생 많았고요. 이만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